새물결 약사의 선거 특집 팟캐스트 선거 읽어주는 약사들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녹음하는 지금 현재 시각이 11월 15일 오후 8시 반인데 오늘은 최방선 학술이사님이 못 올라오셨어요. 평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김해에서 전화통화로 참여를 하시고 계신데 조금 최방선 학술이사님 목소리가 전화상으로 들리더라도 그래도 들을만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감안해서 이렇게 양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약사회를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약사 직능의 미래를 도모하자, 발전시키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개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새물결 약사회입니다. 저는 회장 유창식 약사고요. 그리고 기획 의도가 지난번 1회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약사님들이 뭐 선거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물론 약사의 선거가 항상 보면 어찌 보면 좀 그나물에 뭐 그 밥 아니냐 뭐 이런 자주 섞인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회원들하고는 좀 아무래도 동떨어진 그런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 느낌이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 회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뉴스를 모아서 해설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팟캐스트를 선거 기간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저만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네. 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할 얘기가 한 4~5가지 되는데, 근데 솔직히 좀 선거판이 약간 재미가 없어졌죠. 어떠세요? 예. 그렇죠. 단일화 때문에. 네, 김정환 후보가 빠지면서 이제 2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2명의 후보만 남았는데 좀 한쪽이 너무 우세한 느낌이 한쪽은 있죠? 대세론으로 밀고 있고 한쪽은 태클 걸기,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대로 그냥 끝날 때까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쭉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양쪽이 생각도 좀 들고. 비등비등해야 재밌는데. 그렇죠. 뭐 선거를 재미로 하냐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흥행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구도가 형성된 건 사실이니까. 예. 예전하고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많이 여러 가지가. 뭐 SNS 홍보 같은 것도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다 줄어들어서 또 활력도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뭐 이렇게 상대방을 헐뜯는, 좋지 않은 네거티브가 많고 뭐 이래서 염증을 느꼈던 부분도 있긴 했었는데, 뭐 글쎄요. 그 어떤 정보도 날라오지 않고 정말 선거철이 맞나? 그렇게 느껴지도록 좀 너무 정보가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선거에는 솔직히 저번 선거처럼 뭐 매양로 프레임이 그렇게 뭐 활발하게 안 먹히죠. 아니, 안 먹히는 게 아니라 그걸 아무도 얘기 안 해. 드러내지 않는 거죠. 아무도 얘기 얘기를 안 안 해. 했는데 괜히 어떤 분이 이상한 글을 써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프레임이 올라왔지. 그러니까 대놓고 매양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네, 이번 선거에. 맞아요. 이번에는. 근데 어쨌건 그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번 선거에서는 좀 그게 화두가 됐지만, 근데 뭐 그거를 저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도둑이 재발절이나? 그리고 솔직히 뭐 네거티브니 그렇게 하지만 사실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은 뭐 저도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방귀 낀 놈이 속는다고. 누가 방귀 껴서 냄새 난다고 막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방귀 낀 사람이 막 속내면서 왜 그런 소리 하냐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한마디 하고 하자면, 솔직히 만약에 회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김대엽 후보 책임론이 남아있었다고 하면은, 김대엽 후보 측에서 이런 공격에 대해서 절대로 이렇게 반응을 못하고, 아마 뭔가 변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설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을 텐데, 회원들이 이 책임론이 김구집행부 또는 뭐 김대엽 책임론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잖아요.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딱 아니까 이제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틀어막는 식으로 선거 전략을 그렇게 짜는 것 같아. 예. 그런 데는 근데 이유가 있죠. 그런 데는 이유가 있는 게, 지난번 선거 때
김대엽 후보하고 조찬희 후보하고 나와가지고 김대엽 후보가 진 이유 중에 대부분이 그거잖아요. 이제 과거의 책임. 그런데 그래서 조찬희를 뽑아줬더니 결과가 뭐냐? 조찬희가 3년 동안 더 개판 친 거밖에 더 있냐? 이게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아무도 그 얘기를 다시 못 끝내는 거야. 왜냐면 그게 모든 그러니까 이 지금 판을 만들어 놓은 거에 70~80%는 다 조찬희 현 회장이에요. 예, 조찬희 현 회장이 잘못이 압도적으로 커. 그래서 김대엽 후보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줬지 뭐. 저는 그거는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김구 집행부가 했던 회원들에게 상처를 줬던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것도 또 그런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요. 그게 사람이 가까운 일은 더 크게 인식하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까운 일은 더 크게 인식하고 먼 일은 큰 일이라도 작게 인식하는 어떤 심리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찬희 후보, 그러니까 조찬희 현 회장이 물론 잘 못했죠. 그러고 꼴보기 싫은 짓도 많이 했고, 예, 그러니까 저희도 고발까지 했지. 근데 우리는 고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약을 넘겨준 거, 그것도 회원 민의를 거슬러서 그거보다 더 잘못이 많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봐봐요. 회원들이 약을. 근데 초반부부터 왜 자꾸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화난 건. 아니 우리가 약을 왜 오늘 방송 10분만 하고 끝날까요? 왜 초반서부터 그 얘기를 열을 내서 하는데 약을 아니 네. 저 김해에서는 아직도 그 말을 그만둘 생각이 오는 것 같아. 계속하세요. 뭐 아니, 우리는 라디오 방송처럼 뭐 듣기 싫으면 전화 끊는다고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 아니 끊어도 되는데 안 끊어. 약을 있잖아요. 그거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손으로 준 거 맞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거잖아요. 그때 집행부가 우리 속이고 끝까지 아니라고 해놓고는 그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그 경중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예. 물론 조찬희 집행부가 잘못하고 중대가 이제까지 그 약사사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들이 좀 굉장히 시대에 뒤처지고 그런 것들이 많죠. 잘못한 것들이. 김대엽 후보님 회장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세요. 회원들이 당신이 단지 편의점에 약을 내줬다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했죠. 과정에서 완전히 회원들을 상처를 주고 뒤에서 칼을 꽂는 것과 다름없는 짓을 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지. 단순히 그래요. 맞아요. 외국에서도 편의점에 약 팔고 있어요. 그게 뭔 잘못이냐고 당신이 말할 수는 있지. 그러나 그 과정이 떳떳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당신이 충분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많은 회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만약에 회장이 돼도 그거를 기억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니 나는 막 별로 그렇게까지 말하고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 뭘 기억하고 일을 열심히 해. 자, 하여튼 편집할 거면 하세요. 아니 안 할 거야. 왜 초장서부터 왜 콘티에도 없는 얘기를 막 하지? 자, 일단은 그 들으시는 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뭐 지지율 일단 추이일 것 같아서 그거를 첫 번째 꼭지로 뽑았거든요. 그 전에는 김대엽하고 김종환 사이에서 갈등을 하던 사람들이 김대엽을 많이 지지했다는 뜻도 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몰라. 요새 여론조사가 아니 저는 사실은 사실 이 단일화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많은데 정말 제가 예전에 약주모 선거도 뛴 적 있잖아요. 예. 그때도 제가 당선이 될 거라고 쓰진 않았어요. 근데 선거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회원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소신껏. 그래서 그렇죠. 선택지가 있으면은 그건 회원으로서 투표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되게 즐거운 일인 거거든요. 근데 그 후보들이 자기들만의 뭐 당리 당략에 의해서 단일화 해버리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회원들의 어떤 그 투표할 권리를 박탈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선택권이 너무 좁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조찬희 회장님이 저번 해물 보실 때 지금 해물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회원들이 불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조찬희 그 집행부에 대해서 심판을 할 어떤 기회가 생긴 건데 근데 나와 있는 후보들이 다 그래. 아니 뭐 솔직히
뭐 성균관대 그 동문회에서도 이번에 우리 한번 회상을 내보자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으쌰으쌰해서 후보를 내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왜 하필 김대엽 씨냐 이거죠. 정말로. 김종원 후보가 계속 갔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는 차라리 솔직히 성대에서 만약에 그 단일화를 할 때 김종환 후보로 단일화 했으면은 훨씬 더 그 명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 회원들의 그 지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요 근래에는 거국적으로 회원들의 많은 폭넓은 지지를 얻는 집행부가 뭐 탄생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보세요. 지금 단일화 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의 회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라든가 바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가죠. 이런 것도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여튼 명분에서도 그렇고 예, 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예, 어쨌든 시간에 자, 첫 번째 뉴스 꼭지를 읽어볼게요. 일단 개표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가 며칠 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두 개의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데일리팜 기사는 김대엽 서울 등 6개 권역서 1위, 최광훈 경기 인천서만 1위 이거였고요. 11월 8일 기사였고 약사공론 그 여론조사 기사는 11월 5일 기사였는데 김대엽 지지율 1위 수성, 양자 대결서 모두 앞섰다 였습니다. 제목이. 예, 이렇게 나왔는데 선거 개표일 30일 전서부터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두 여론조사가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결과를 보면은 둘이 뭐 얼핏 보면은 비슷하게 김대엽 후보가 1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사공론께 좀 더 일찍 한 거거든요. 10월 29일 날하고 11월 1일하고 이틀 동안 한 거를 발표를 한 거고, 그다음 데일리팜에서 한 거는 그거하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데일리팜에서 한 거는 11월 8일하고 9일, 예, 그때 이틀 동안 조사를 한 거죠. 근데 부동표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두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약사공론, 그러니까 좀 더 빨리 한 거, 요거는 부동표가 50%가 넘게 나왔고요. 부동표가 얼마 나왔죠? 56.4%. 네, 56.4%가 즉 이제 그 잘 모르겠다고 지지 후보가 아예 없다. 이것도 6.2%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은 62.6%잖아요. 일단 아무도 일단 정하신 자기가 마음속으로 정한 후보가 없다는 게. 근데 불과 뭐 8, 9일 정도 후에 한 데일리팜 조사에서는 부동표가 18.6%밖에 안 된다라고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저는 이게 여론조사가 이게 일관성 있게 잘 된 건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데일리팜 쪽에서는 뭐 부동표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뭐 오히려 김대엽 후보는 김종환 후보의 표를 다 흡수하고 나서도 더 많은 폭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분석 보도를 냈던데, 근데 저는 약사공론께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이 데일리팜께 맞다고 믿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데일리팜께 꼭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고, 그리고 10월 20일경에 저희가 지난번 팟캐스트 녹음할 때 언급했었던 그 데일리팜하고 그리고 그 야곱신문 두 군데에서는 10월 20일경에 했잖아요. 두 군데 다. 네. 네, 여론조사를. 근데 거기에서도 부동표가 거의 50%가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뭐 지금 거의 한 2주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시점인데 조사를 다시 한 게, 그 사이에 뭐 부동표가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어서 그 사람들이 누굴 찍을지를 마음을 굳혔다라는 거는 좀 그건 근처에 있는 다른 분들, 약사님들, 주변에 있는 약사님들을 둘러봐도 좀 믿기가 어려운 결과예요. 김종환 좀 이상하긴 해요. 네, 이상하죠. 단일화 그러니까 이후에 뭐 선거가 임박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임박해서 뭐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좀 정해야 될 그런 시기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한 달 정도 남은 시기에서 한 건데, 아무리 단일화를 한 뭐 직후에 한 거죠, 이거. 네, 단일화 데일리팜은 단일화 이후고 약사공론은 단일화 이전. 직전이에요, 바로. 네. 그래서 차이가 그러니까 있긴 단일화를 아무리 했다고 해도 이렇게 뭐 분방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뭐 특정 후보를 이렇게 많이 지지할 수가 있나? 이것도 조금은 잘 모르겠는, 납득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 기사상으로는 단일화 음,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네. 뭐 김대엽 후보가 뭐 김정환 후보의 표를 흡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층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는 상식선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그 대체적인 평균적인 여론은 어떨 거라고 생각되냐면 김대엽 후보님 원래부터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지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김정환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하면은 아 그래 이제 김대엽 후보가 역시 나은 사람이구나 김대엽 후보를 찍어야지 이런 사람보다는 약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김정환 후보가 그냥 접은 거에 대해서 약간 아쉽다는 의견이 여론적으로는 조금 더 많을 것 같고 평균적인 여론이 그리고 최강원 후보를 그렇다고 찍자니 뭐 최강원 후보한테도 그렇게 썩 마음이 가지는 않고 아마 이런 게 평균적인 여론 심리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긴 몰라도 부동층이 아직도 많다는 게 많을 것이라는 게 평균적인 어떤 약사들의 평균 여론이 아닐까, 민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하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누구한테 유리하냐 하면 사실 김대 후보님한테 더 유리한 결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세로는 결과가 붙일 됐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 선거가 좀 남아 있는데 기간이 뭐 처음부터 너무 대세론을 딱 붙이는 듯한 이런 여론조사가 하나 나오니까 아마 김대 후보님 캠프 측에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음. 결과는. 뭐 근데 다른 것도 대체적으로 김대엽 후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많아요. 예. 자, 두 번째 꼭지로 김대엽 최광훈 후보 캠프 인사가 어떤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 두 후보를 돕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면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뉴스를 보면은 11월 8일자 데일리팜 기사거든요. 김대엽 최광훈 위해 뛰는 선거 캠프 사람들은 누구? 요거 보면 좀 재미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김대엽 후보 쪽은 어떤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냐? 일단은 성대 출신인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약사통신 시절서부터 이 약사통신이라는 게 약사통신이 사실은 직선제를 이뤄낸 그 세대라고 평가를 받죠. 그 약사 사회에서. 그래서 이 약사통신 세대가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간선제였잖아요. 그래서 간선제라서 대의원들이 회장을 뽑았는데 회원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그 투쟁을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내서 관철시켜서 이뤄낸 그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때 약사통신 그 세대가 되게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40대 중반? 네, 그러니까 그 90학번 정도 요 정도 나이에 그 조금 약사 사회에선 그래도 좀 젊은 축이죠. 그분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때서부터 좀 같이 이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에 공감이 있었던 분들이 좀 많이 합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잘들 아시다시피 김대엽 부회장이 김구집행부에서 핵심적인 그런 그 실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김구집행부 시절에 알게 되었던 어떤 분들이 많아요. 수행비서로 특이하게 조금 교수님이 계세요. 조선대 출신이신가 이분은? 하여튼 하동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기타 캠프 구성원 중에 이렇게 쭉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김구집행부 때 그 같이 회무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 보면 동덕여대 분들도 계시고 덕성여대 분들도 계시고 이대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딱 봐서는 역시 그 성균관대에서는 김대엽 후보를 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김대엽 후보가 성균관대 동문회 인맥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좀 폭이 넓죠. 예,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죠. 그럼 이분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선거 캠프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 동문이나 자기 인맥한테 김대엽 후보를 홍보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좀 파급력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최강훈 후보님은 주로 중대 출신 분들 그리고 경기도역에서 회무를 같이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근데 상대적으로는 좀 중대 분들이 많아요. 수행하시는 분이 최두주 전 정책실장. 근데 이분은
사실은 그 조찬희 현 회장님하고 대한약사 회장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거든요. 예.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별로 좀 사람들이 이런 것도 본단 말이에요. 유권자들이 이런 것도 보고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잘하신 건가? 난 이거에 대해서 잘 하여튼간에 근데 이분도 중대. 그다음에 그 경기도약사회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중대가 꽤 많아요. 측은 하여튼 좀 표를 봐도 그렇잖아요. 네, 표를 좁아 봐도 보이죠. 표를 봐도 과반수가 과반이 뭐야 한 60~70%가 중대예요. 예, 인맥이. 네. 전략적으로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강원 회장님이 경기도약사회장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학회장 후보로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경기도약사회장 당선되실 때도 중대에 좀 후원이 상당히 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중대 출신 분들 위주로 이제 그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짜여진 거죠. 경기도약을 그분들이 또 같이 들어가셨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대이면서 경기도약 회무를 같이 하신 분들 위주로 선거 캠프가 꾸려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웃기다고 생각한 게 이 기사 보면은요, 개소식 그 저기가 있어요. 개소식 사진이 있어요. 보셨어요 이거? 여러분? 대립하면 네. 이 사진 보면은 그 저기 최광훈 후보님 개소식 할 때 보면은 바로 옆에 조찬희 회장님이 아주 그 다정하게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 근데 이런 건 좀 별로 조찬희 회장님이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자꾸 하시면. 그래도 모르죠. 중대표를 모을 때 도움이 되시지. 중대표만 있나? 약사사회? 물론 그렇긴 하지만 35개 약대 중에 34개 약대는 안 중요해요? 중대만 중요해? 본인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아니 내 도와주시려고 하신 생각엔 것 그게 같은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조찬희 회장은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고소하려나? 조찬희 회장님은 임기 말이겠다. 행사마다 다 돌아다니는 것 같아. 어이구. 설마 우리 거 안 듣겠지? 행사마다 그저께 바빠서 안 드실까요? 아니 문자에도 다 일일이 답했다면서 꼼꼼하시기도 하셔라. 그 대한약사에서 저번 일요일 날 통합약사 토론회 했잖아요. 근데 거기 그거 저희가 라이브로 생방송했거든요. 그 페이스북에서. 근데 뭐 그거를 직접 봤는지 하여튼 기사를 봤는지 그 민초약사들이 막 연락에 많았죠. 연락에 그 조찬희 회장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다 그거를 일일이 답장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 하여튼 근데 조찬희 회장님은 임기 많으시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어디 행사장에 많이 못 가실 테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챙겨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판세를 봤을 때는 별로 최강원 후보님한테 도움은 안 돼요. 내가 볼 땐 최강원 후보님도 별로 썩 내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오시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사진을 같이 찍은 거야. 그거가 떡하니 그 데일리팜에 올라갔다 이거지 기사로 보란 듯이. 안 그래도 기사 내용도 이런데. 하여튼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사도 보면은 별로 최강원 후보 쪽이 그렇게 좋은 기사는 아니에요. 유리한 기사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골이다 아프지 내가. 자, 하여튼 거기에 비하면 김대엽 캠프는 그러니까 약사통신 인맥들이 좀 그렇죠. 길죠. 인연이 긴 사람들이 많고. 네, 약사통신 인맥들을 그때부터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약업계 여러 이제 임원직도 하고 계신 분도 많고 좀 하여튼 아무래도 김대엽 후보님은 사실 한 번도 회장을 해보신 적은 없지만 거의 한 번 해본 적과 다름없이 그렇게 해물을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훨씬 인맥이 넓으실 것 같아요. 사실상 왜 김구 회장이 한 톨의 약이라도 나가면은 내가 할복하겠다 그러셨잖아요. 뭐 실제로 할복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고 왜 이선후퇴하고 왜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상 김구집행부 회무를 사실상 대리한 게 김대엽 부회장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회장 대리나 마찬가지였죠. 사실상. 최강호 후보님은 뭐 지금도 종종 그런 댓글이 보이던데 조찬희 아바타라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캠프가 보세요. 다 중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기 김대엽 후보님 캠프에서 계속 그러니까 반중대 그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또 최광우 후보님의 가장 큰 약점이고 그거 말고는 또 크게 깔 것도 없어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최광우 후보님이 뭐 크게 잘못하신 그런 건 없으니까.
결정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뭐 김 후보님처럼 뭐 예전에 뭐 그런 과거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또 결정적인 약점이기도 하죠. 중대라는 거는. 왜냐면 사람들이 좀 왜냐면 지겨워해 이제. 지지 중대 기반이 그렇죠. 이제 약점이 중대 되겠네요. 지겨워하고 조찬희 회장이 그래서 너무 못했어요. 조찬희 회장님 죄송하지만 좀 비켜주십시오 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고 다음 꼭지로 넘어갈게요. 네. 임기 말 대학이 주관한 통합약사 토론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요거는 기사가 그 토론회가 저 그저께 있었어요. 그저께는 아니었나? 아, 저 벌써 일요일이네. 일요일이네.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 토론회가 일요일 날 있었으니까 나흘 전인데 요거는 기사를 좀 잘 뽑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 게 그 다음 날인 11월 12일 날 약사공론에서 낸 일반약 판매로 촉발된 한약사 문제 통합이냐 분업이냐 이렇게 기사를 제목을 뽑으셨더라고요. 근데 기사 제목 뽑은 것도 잘 뽑으셨다고 봐서 저희는 이거를 기사를 들고 왔는데 이건 제가 그날 직접 토론회를 가서 참석을 하면서 이제 봤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좀 뭐 기사 내용 말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왜 임기 말에 이거를 했을까를 일단 또 생각을 해보면 조천 회장님이 그러고 그때 친히 참석을 하셔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음 이제 집행부가 들어오기 전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 이거예요. 회원들한테 설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무슨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심정으로 뭐 물론 이런 표현은 안 쓰셨어요. 그냥 제 상상력의 산물이에요. 근데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이것까지 마무리해놓고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뭘 마무리해놓고 가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뭐 굳이 이걸 마무리해놓고 가려고 그래. 오히려 이거는 회원들이 그 찬반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사안이잖아요. 이거를 임기 내에 하셨어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욕 먹기는 싫으니까 아니에요. 근데 조찬희 회장님은 내심 네. 통합 약사 지지론자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6년의 임기 동안에 그 분리주의 정책이 있죠. 한약사하고 약사하고의 어떤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서로 분리해서 한약사가 약사들 뭐 일반약 판매라든가 조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막자 이 분리주의적인 입장을 단 한 번도 명확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겉으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통합약사 쪽에 사실은 마음이 가 있는 거나 다름없죠. 생각모에서 오늘 말한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아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현행법상 약사들이 한약제도를 다룰 수는 있지만 조제는 못하죠. 이거를 조제는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약제도에 국한돼서 만약에 이게 분업이 된다 그러면은 약사는 제외되는 거예요. 한약사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한조씨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조제 가능하잖아요.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 후보들 그 공약 그냥 좀 짚어주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공약의 그리고, 내용이 보면은 김대업은 네, 한 네. 얘기가 두리뭉술이 하고요.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잖아.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딱 그게 중요한 건데 실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최강훈 후보가 오히려 더 구체적이긴 현실성이 해요. 있어요. 근데 최강훈 후보 쪽도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확실히 되겠구나 이렇게까지는 느낌이 안 와요. 그게 어쩔 수 없이 그걸 구체적으로 밝히면 또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릴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약사 문제는 너무 회원들이 이제 그동안에 토론도 많이 했고 웬만큼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구체적인 방안을 안 알려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방향만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이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청사진이 나와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공약으로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청사진 낼 수가 없죠. 근데 그렇다는 게 문제예요.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느 한쪽 편을 확실히 들면은 다른 쪽 표를 잃어버릴 테니까 그렇게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질 지금. 않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그다음에 마지막 꼭지로 최강원 후보가 김대엽 후보 지지율을 따라잡을 묘안이 없나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런 기사를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중립 의무에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기사 제목이에요. 뭔 소리야 갑자기. 기사 제목인가요? 어, 그렇구나. 참내원. 자, 데일리팜 11월 13일 날 기사인데 제목이 이래요. 선관위 상대 후보 비방 문자 보낸 최광훈 후보 경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최광훈 후보가 한 번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약치일 11월 15일 날은 15일은 약치일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그 했죠. 페이스북에서. 우리도 했잖아요. 퍼포먼스. 우리도 가운데다가 까만 리본 달고 했는데 저희는 해마다 할 거예요. 이게 생각을 못 해갖고 이제까지 전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갑자기 그 멤버들 중에 저희 한 분이 의견을 내셔가지고 했는데 근데 해마다 앞으로도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요거 문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약사회장이 만약에 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은 그 회장으로서의 그 권한이 정지가 되는데 근데 상대 후보 그러니까 김대엽 후보가 지금 그 약정원에서 환자 정보 이렇게 판매한 거 있죠. IMS 헬스 데이터에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 걸려 있으니까 그런 만큼 그 저기 굉장히 후보로서는 좀 좋지 않은 그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던 거 두 가지가 지금 걸려가지고 경고 처분을 내렸거든요. 요게 있고 또 하나는 데일리팜에서 또 기사를 이렇게 쓴 게 있어요. 데일리팜에서 아예 대놓고 12일 날 최광훈 지지율 열세 이유는 해놓고 반중대 프레임의 가치다 이렇게 기사를 제목을 뽑은 게 있더라고. 강신국 기자가 쓴 이런 기사는 주로 강신국 기자가 써요. 데일리팜에서. 이건 제목만 딱 읽어봐도 이건 누가 썼겠군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봐도 그 최광훈 후보님의 가장 큰 약점은 조찬희 회장님이에요. 그렇죠. 중앙대하고.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최광훈 후보님에게 드리는 조언은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싶으시면은 조찬희 회장님을 씹으세요. 그게 제일 확실해.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제가 뭐 편드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는 얘기인데 기사 제목이 이랬으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광훈 후보 측이 그 뭔가 이 중대 사람들 이 중대가 그동안에 약업계에서 보면은 중대가 또 졸업생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중대가 없는 데가 없어 수도권에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큰 약국도 많이 해.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래나? 하여튼간에 좀 솔직히 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인식이. 중대가 잘 되는 약국도 잘하고 보면 그러고 은근히 좀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수완이 있어요. 중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런 면은 있어. 그래서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쪽수로 하여튼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막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깨려면은 정책 공약이라도 좀 선명하게 참신한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쵸? 별로 이거는 뭐 아껴두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세론에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확산되고 이 바람을 일으키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내일이 저 투표 마감일인데 오늘 좋은 거 낸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좋은 공약, 참신한 공약이 있으면 그런 거를 자꾸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로 이미지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책 개발 같은 것도 평상시에 하는 거지 선거됐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뚝딱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평소에 공문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선거 기간에 들어갔을 때 미리 준비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김대엽 그건 양쪽 다 마찬가지. 참신한 정책은 없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면 그래도 일단 대세론이잖아. 대세론인 사람은 참신한 정책을 낼 필요가 없어. 괜히 튀었다가 망해. 그러니까 그런 짓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나는 대세야. 이것만 계속 미는 거야. 무슨 참신한 정책을 내. 그렇다고 괜히 역풍 맞으려고. 안 돼 그렇겠다가. 잠깐만요. 그러면 저기 그 뭐 조금만 과거 김대 후보님 사실 과거에 그 본인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가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거티브라고 공격하는데 그러면 뭐 중대 마피아 이런 것도 네거티브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네거티브도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죠. 그
전 아무도 공격 안 하던데 네거티브라고. 왜냐면 중대가 싫잖아. 회원들 정서는 지금 중대가 싫다거든.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회원들은 중대가 싫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누가 딴지를 안 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김대엽 후보 측에서 선거 전략을 잘 쓰고 있다고 봐야죠.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회원들은 그런 어차피 거죠. 중대 싫어하거든 지금. 그래서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이건 아주 적절한 비유는 이런 얘기 아닌데. 하기도 그렇지만 항상 다 하잖아요. 네, 저는 원래 그렇죠.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마치 저기랑 똑같아요. 2007년도 이 대선하고 똑같거든요. 2007년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도 보면은 노무현 정부가 너무너무 싫다는 정서가 지배적이어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뭐를 해도 먹히지 않았잖아요. 예. 그거하고 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 물론 조찬희 회장님이 뭐 노무현 대통령하고 뭐 비견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추호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조찬희 회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걸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 캠프에 중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일할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물론 좀 참신한 인물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매연을 확장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최강훈 후보님을 지지하거나 밀어드리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이 앞서 나가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재미가 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는. 예. 그러면은 새로 회장이 선출되면 잘할 것 같으세요? 누가 되든? 아니요,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회원의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뽑힐 분들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회원의 직접적인 지지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선거 자체가 대한역사의 선거가 재미없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지해서 저 사람이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나오는 후보는 빤하고 할 수 없이 후보가... 뽑기 싫어도 뽑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들도 그걸 아는 거죠. 뭐 회원들한테 꼭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없네. 이게 사실은 있는 거고요 기저에. 그러니까 회원들 눈치 보는 걸 할 리가 없죠. 조찬희 그 회장님 분명히 싫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바꿔줘야 될 타이밍인가 했는데 그때 딱 나왔는데 후보들이 보면은. 근데 그게 저기 하면은 누가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오는 거를 자꾸 바랄 게 아니라 좀 마음에 드는 후보를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 시장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 만들었을 생각을 해봐야지.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망이야 망. 참나. 오늘 같이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